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 입력과 편집부터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데이터 입력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나와 있죠. 데이터 입력에서 자, 문자 데이터 보시면요. 자, 문자 데이터는 왼쪽으로 정렬되고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문자는 왼쪽이고요. 한글, 영어, 특수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문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한글, 영어, 특수문자 또는 문자하고 숫자가 섞여 있으면요. 그건 무슨 데이터? 문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숫자 앞에 문자 접두어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을 넣어주면요.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 숫자 데이터는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특수문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엑셀 프로그램 이제 실행시켜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문자는 왼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문자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요. 제가 엑셀이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문자는 왼쪽. 보이세요? 숫자는요.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싱글 코테이션 넣고 3 이렇게 입력하면요. 왼쪽. 자, 아시겠죠? 이렇게. 자, 문자 숫자 섞여 있으면요. 6, 7, Y, 6, 7, 가. 뭐 이런 식으로 쓰면요. 왼쪽 정렬 보이세요? 자, 그리고 날짜 데이터요. 2020년 2월 10일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짜 데이터 쓰면요. 날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날짜 숫자겠죠. 숫자 데이터. 그죠? 오른쪽. 자,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자와 날짜 이렇게 문자와 숫자 데이터에 대한 설명하고 있고요. 특수문자 입력은요. 한글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른다. 우리가 한글 자음 있죠. 여러분들 자음을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면 뭐가 된다? 특수문자가 입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엑셀 이 작업창에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 제가 미음이라고 누르고요. 미음. 우리가 이제 실기 때 미음이라는 자음을 누르고 한자 키, 키보드에서 한자 키 이렇게 딱 눌러주시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특수문자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기 변경이라고 여기 단추를 누르면 여기 특수문자 목록이 나오고 본인이 원하는 특수문자를 마우스로 찍어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된다라는 거. 자,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도형들은요. 다 미음 안에 있어요. 미음 안에 한자키 눌러보시면 이렇게 특수문자들이 있다.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응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문자들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한글 자음 안에 뭐가 있다? 특수문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문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특수문자를 넣는 거는요. 꼭 거기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삽입에 가셔가지고 여기 기호 있죠? 이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특수문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위 집합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특수문자 같은 걸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찾기와 바꾸기 있죠. 찾기 바꾸기요. 찾기 바꾸기는 숫자, 문자, 서식, 메모, 수식, 값 등 모두 가능하다. 어떤 걸 찾아서 어떠한 글씨로 데이터로 바꾼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찾기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찾기 바꾸기요. 자, 여기 엑셀 창 띄워가지고 보시면요. 찾기가 여기에서 보시면 홈 탭에서 여기에서 보이시죠? 여기 찾기, 바꾸기 이렇게 창이 떠요. 보이시죠? 찾기하고 바꾸기 탭이 있는 거. 찾을 내용, 바꿀 내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옵션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서식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식, 뭐 꾸미다 이 뜻이죠. 서식이. 그래서 글자 색깔이나 뭐 테두리나 이런 걸 가지고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범위는 시트나 통합문서 이렇게 돼 있고 시트에서 찾겠다, 통합문서에 찾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검색은 행이나 열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찾는 위치를 보시면 수식에서 찾겠다라고 돼 있고 대소문자 구문 전체 셀 일치 전자 반자 구분 뭐 전자 반자라는 것은요 글자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시키는 건데 전자 같은 경우는 2바이트 반자는 1바이트 이런 글씨 크기 갖다가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자, 찾기 바꾸기에서 이렇게 숫자 문자 또는 서식 메모 수식 값 이런 걸로 거나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Shift 키를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찾는다. 자, 우리가 찾을 때는 원래 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찾겠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근데 그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방향을 바꿀 때 쓰는 키가 바로 이제 뭐다? 쉬프트 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숫자 데이터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 문자가 있으면 뭐로 인식된다? 문자로 인식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요. 이 공백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숫자 6하고 공백 9 이렇게 쓰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건 뭐다?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예요. 왼쪽으로 정렬되는 거 보이시죠? 특수 문자 넣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요. 분수가 입력하고 분수가 입력을 할 때 분수를 입력할 때 0을 입력하고 한 칸 띄운 다음 입력한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4분의 1을 입력할 때는요. 이렇게 입력을 해야 한다는. 그냥 4분의 1이라고 입력 이렇게 하면 날짜 데이터 1월 4일이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수를 입력하고자 할 때 제가 한번 여기다가 입력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1/4라고 이렇게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날짜 데이터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수로 입력할 때는 0하고 한 칸 띄고 4분의 1이다 이렇게 넣어줘야지 분수로 입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입력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입력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내용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밑으로 내려가죠. 셀 참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셀 참조요. 자, 여기 보시면 셀 참조라고 되어 있죠. 셀에 어떠한 값들을 가져오는 걸 갖다가 셀 참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상대 참조, 셀 주소가 변경되는 걸 상대 참조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소를 참조할 때 쓰는 방식이죠. 비열 이행이다. 절대 참조는요. 셀 주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비열 이행이라고 그러죠. 행과 열 앞에 달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절대 참조. 절대 변하지 않게 고정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혼합 참조는요. 행과 열 중에 하나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앞에 있으면 열 고정, 행 앞에 있으면 행 고정.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런다? 혼합 참조. 자, 그리고 그 밑에 내용 보시면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사용자가 어떠한 표시할 형식을 갖다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샵이 있죠. 샵. 샵은 숫자를 갖다가 표시하는 숫자 서식기호로 의미 없는 0값을 어떻게 공백으로 표시한다. 45.0 이렇게 하고요. 샵샵.0이다 라고 하면 45만 찍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0이 있는데 이 0값이 여기 들어가면 뭐가 된다? 공백으로 처리돼서 표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샵하고 0, 이 0이 있는데 0은 뭐다,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서식기호. 얘네들이 다 숫자와 관련된 숫자 서식기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숫자. 0은 숫자를 갖다가 표시를 하는데 0의 자리에 무조건 0값이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45.0 이렇게 하고 샵샵.0 하면 45.0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 내용 좀 지우고요, 여러분들. 자, 이거 확대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자, 내가 그러니까 45.0이라고 넣으면 이게 0이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45.0이라고 넣었는데, 그죠? 자, 그 0값이 뭐다? 여러분들, 의미 없는 0이기 때문에 그냥 공백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0값을 찍고 싶다. 그러면, 자, 단축키 하나 말씀드릴게요. 컨트롤 1번. 자, 컨트롤 1번이 뭐냐면 셀 서식 부르는 단축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셀 서식이라고 창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셀 서식을 부르는 단축키고, 자, 표시 형식 탭이라고 여기 있죠.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서 G표준이라고 돼 있죠. G표준, 내가 입력한 원데이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G표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한다? 자, 0.0 이렇게 넣어볼게요. 0.0이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0.0. 그러면 여기다가 45가 여기 0자리에 들어가고요. 0.0이라고 했으니까 0이 또 여기에 들어가서 찍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45.0이라고 찍히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12라고 하고 엔터키 쳐도 12.0이라고 찍힙니다. 자, 12.0이라고. 왜 그렇다, 여러분들? 자, 아까 0.0이라고 그랬으니까 소수점 0. 무조건 데이터가 있던 없던 0을 갖다 찍는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1번. 그죠? 0.0.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샵이라고 표시했다. 쉬프트 키 누르고 샵. 샵은 공백 처리한다고 그랬죠?
자, 공백으로 처리기 때문에 0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2.0이다라고 하면요, 0이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0과 샵의 의미, 이렇게 숫자 서식 기온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컴마는 뭐라고 한다? 천단위 구분 기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마. 자, 컴마는 천단위 구분 기호. 우리 천단위마다 컴마 찍죠. 자, 이렇게 샵, 컴마, 샵 0. 그러면 숫자 세 자리마다 컴마를 표시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컴마는 숫자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어준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표시 형식에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엑셀 창에서 엑셀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자, 여기서 뭐 4521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컴마가 안 들어갔죠. 이거 컴마를 갖다 찍겠다. 컨트롤 1번. 자, 셀 서식이라고 그랬어요. 컨트롤 1번 셀 서식 부르는 단축키예요. 잘 알아두세요. 우리 실기 때 많이 사용되는 단축키예요. 컨트롤 1번. 그리고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 보시면 밑에 만들어져 있는 서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 네 번째 거를 갖다가 찍어 보세요. 네 번째. 샵, 컴마, 샵샵 0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샵, 컴마, 샵샵 0. 자, 여러분들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있죠?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이요. 샵, 컴마, 샵샵 0. 이 부분. 그래서 샵, 컴마, 샵샵 0. 세 자리마다 컴마 찍어라. 이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서 확인 단추 이렇게 눌러주시면 보이세요? 샵, 컴마, 샵샵 0. 이렇게 세 자리마다 컴마 찍어라.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죠. 다시 컨트롤 1번 눌러서 이렇게 사용자 지정 보시면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다가 컴마를 갖다가 제가 찍어 볼게요. 그냥 컴마를 갖다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된다? 뒤에 세 자리를 갖다 어떻게 감추고요. 이걸 반올림 시켜서 5라고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확인 어때요? 보이세요? 원래 4521인데 뒤에 세 자리를 갖다 감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마가 맨 끝에 그냥 혼자 쓰일 때는요. 뒤에 세 자리를 감추고 어떻게 한다? 반올림 시켜서 이렇게 표시한다. 여기를 갖다 반올림 시켜서 5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원래는 4521인데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컴마 천단위 구분 기호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이라고 그러죠. 골뱅이요. 이건 문자를 갖다 표시할 때 쓰는겨. 자, 박재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골뱅이 님이라고 이렇게 하면 출력은 박재현 님이다라고 이렇게 골뱅이 위치에 문자가 들어가서 님을 붙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나오는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자, 컨트롤 1번 이렇게 해서요. 사용자 지정 보이시죠? 사용자 지정 여기다가 이제 골뱅이 그리고 뒤에다 님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엔터. 그리고 여기서 박채라 하고 박채라 님 붙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골뱅이 기호가 @이라고 얘기하죠. 요 기호가 보다 문자 서식 기호. 문자가 여기 들어가서 찍힌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기호 골뱅이를 두 번 쓴다 그러면 이렇게 박채라 두 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확인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데이터는 그대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표시될 때 형식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네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엑셀 단축키 있습니다. 자, 엑셀 단축키를 갖다가 한번 볼게요. 엑셀 단축키 보면 Shift Enter라고 돼 있죠. 이전 칸으로 진행한다. 자, Shift Enter라는 것은 뭐다? 방향을 바꾸는 키라고 그랬죠. 제가 앞에서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엔터를 쳐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Shift 키 누르고 엔터를 치잖아요. 반대로 올라가요. 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방향을 바꾸는 키 Shift Enter.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밑에 거 뭐가 나와 있죠?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는 선택된 셀에 동일한 값으로 입력할 때 쓰는 키다. 이 컨트롤 엔터를 이용하면요. 선택한 부분에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여기 범위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빡셈
컴퓨터 하고 컨트롤 엔터 어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제가 엔터를 누르니까 입력한 데이터가 어떻다? 이렇게 설정한 부분에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게 컨트롤 엔터. 자, 그리고 그 밑에 Alt 엔터라고 나와 있죠. Alt 엔터요. 자, Alt 엔터는 뭐 할 때 쓴다? Alt 엔터는 한 셀에 두 줄로 입력하고자 할 때 쓰는 게 Alt 엔터 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에다가 한 셀에 두 줄로. 자, 빡셈 Alt 키 누르고 엔터. 보이세요? 이렇게 한 셀에 뭘로 두 줄로 입력할 때는 자, 첫 번째 줄 데이터 내용 쓰고야 Alt 엔터 키 써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준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엑셀 단축키들. 자, 엑셀에서 우리 엑셀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 문제들은요, 숫자하고 이런 단축키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축키에 관한 것들을 좀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엑셀 단축키. 자, 내용은 지우고 밑에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 자동 채우기라고 있죠. 데이터 자동 채우기. 자, 이제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숫자만 채우기 하는 경우 복사가 된다. 숫자만 채우기 하면 복사가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면은 일씩 증가된다. 자, 범위 지정 시에는 범위 차이만큼 채워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엑셀에서 이제 편리한 기능으로 뭐가 있다? 데이터를 자동으로 채우는 기능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1이라고 입력하고요. 채우기 핸들로. 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 모양.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러죠. 요거 왼쪽 버튼이 누른 채로 쭉 채우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같은 숫자로 채워집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자, 이걸 반대로 끌면요. 이렇게 반대로 끌면 지워져요. 자, 이렇게. 자, 이 채우기 핸들을 가지고 숫자를 갖다 제가 일씩 증가를 시켰다. 내가 일씩 데이터를 증가시켜서 채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숫자 채우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채우기 옵션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채우기 갖다 쭉 채워 보시면요. 여기 보이죠? 채우기 옵션이라고 딱 나오죠. 여기서 뭐를 갖다가 이렇게 채우기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셀 복사하는 거고 연속 데이터 1, 2, 3, 4 서식만 어떤 글자의 형태, 뭐 글자체, 글자 색깔 그것만 서식 없이 채우기, 빠른 채우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채우기를 이용해서 데이터 막대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걸로 뭐 채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채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우기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소수점 자릿수는 증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수점 자릿수는 증가가 안 된다라는 거. 숫자와 문자가 혼합되었을 때 숫자만 증가된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그대로 복사가 된다. 그러니까 숫자 문자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숫자 문자를 섞어 가지고 한번 채워 볼게요. 여기 이걸로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1이라고 쳤죠? 자, 가1이라고 그러면 뭐가 된다? 가2, 가3, 가4. 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문자는 복사가 되지만 숫자는 어떻게 일씩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1, 나2 뭐 이렇게 있어요. 엔터. 그러면 가1, 나2 앞에다도 1 넣고요. 앞에다도 1 넣어볼까요? 이렇게 뒤에다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자, 이렇게 숫자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쭉 끌면 어떻게 된다? 숫자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끝에 있는 숫자만 증가가 되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 문자 섞여 있을 때는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일씩. 근데 그것도 맨 끝에 있는 숫자만 일씩 증가가 된다는 거. 이렇게 채우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날짜는 어떻게 된다? 일씩 증가되면서 채워진다. 우리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채우기를 하시면 기본씩 1일씩 증가하고 시간은 1시간씩 증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반대로 뭐가 된다? 그냥 복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 입력을 해보시면 어떻게 된다? 1일씩 증가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2020년 10월 11일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채우기로 쭉 하면 일씩 증가를 시킨다는 얘기죠. 자, 아시겠죠? 날짜 데이터 이렇게 일씩 증가를 시키면서 반대로 컨트롤 키 누르면 그냥 복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채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여러분들 채우기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내용 좀 지우고요. 그 밑에 조건부 서식 나와 있죠. 조건부 서식. 자, 조건부 서식 볼게요. 조건부 서식은 뭐다, 여러분들? 조건에 해당하는 셀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평균이 90점 이상인 데이터만을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꿔봐라. 그런 것들이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그래서 행 전체의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하려면 첫 번째 열을 선택한 후 열만 고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열 고정을 해야 한다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열 선택한 후에 열 고정을 해야 한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엑셀 문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판매 수량 있죠. 판매 수량이 내가 40 이상인 거, 여기 판매 수량이 40 넘는 거 있죠. 40 이상인 것만 뭐 한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판매 수량이 40 이상인 것만, 자, 그러면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잡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데이터만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 가가지고 새 규칙. 자,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서 이제 는 수식이라고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죠. 수식을 시작하겠다. 는 그리고 판매 수량의 첫 번째 셀 짓고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달러가. 자, 이렇게 달러 들어가 있죠. 이거를 갖다 절대 주소라고 그래요. 절대 변하지 않게 고정시킨다. 근데 절대 주소가 되면 안 되고, 자, 이걸 갖다가 F4키를 이렇게 두 번을 눌러서요. 잠시만요. 이렇게 잘못 들어가네요. 이거 지우고 다시 여기 첫 번째 셀 찍고 F4키 한 번, 두 번. 이렇게 열 앞에 달러가 들어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열 고정. 판매 수량이 열에 들어가 있고 행은 뭐 한다? 3행, 4행, 5행 이렇게 3, 4, 5, 6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40 이상인지 검사해라. 크거나 같다. 40 이상이냐. 그리고 서식. 40 이상일 때 뭐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자, 이렇게 그 글자색 빨간색으로 바꾸고 여기서 확인. 자, 이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40 이상인 것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보이세요? 자, 다시 보시면 40 이상인 것만 빨간색으로. 그죠? 자, 이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래서 검사할 첫 번째 셀 찍고 열 고정. 왜? 판매 수량이 열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 고정, 행은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 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그래서 조건부 서식 열만 고정을 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조건부 서식.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요, 여러 개의 조건을 입력할 시 가장 먼저 입력한 조건이 적용된다.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요, 그 조건 첫 번째 위에서부터 조건이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입력한 두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셀 병합할 경우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때 여러 개의 셀을 잡아서 병합 시 맨 윗행과 왼쪽에 있는 데이터만 남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셀 병합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맨 위의 셀과 맨 왼쪽. 자, 여기서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갖다 이렇게 복사를 해볼게요.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 여기서 셀 병합을 해보면요, 이렇게 병합을 한다. 그럼 병합하고 맞춤 어떻게? 자, 보이세요? 왼쪽과 위쪽만 남는다. 확인. 그러니까 가장 위쪽에 있는 것만 남고 여기서 병합하면 가장 왼쪽에 거만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죠. 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자, 그 내용 이렇게 알아두시고 조건부 서식 그리고 셀 병합 시 어떻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셀에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여기 CR5셀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ESC키를 누르면 뭐가 된다? 취소가 된다는 거. 그죠? CR5셀에 값을 입력하고 홈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C열 5셀의 값이 입력된 후 A열 1셀로 셀 포인트가 이동. 그러니까 맨 앞으로 열이 이동한다. 행은 이거 잘못 나왔네요. 여러분들 A열 5예요. 그러니까 홈키라는 거 누르잖아요. 그럼 어디로 된다? 맨 앞에 열로 이동돼요. C열 5행이면 A열 5행으로 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Alt 엔터 아까도 했었죠. Alt 엔터는 두 줄로 입력할 때 쓴다라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내려가서 내용들 볼게요. 자, 삭제 좀 할게요. 자, 삭제된 시트는 되살릴 수 없다. 시트 삭제하잖아요. 그럼 되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입니다. 삭제된 시트는 되살릴 수 없다.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 시트 안에 있는 것들을 뭐한다? 수정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거다. 시트 보호예요. 그리고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뭐다? 잠금 속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시트 보호를 하게 되면 잠그게 돼 있어요. 수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 돼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해야 한다? 셀을 보호하려면 셀.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들. 셀이 잠금 속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시트 보호를 설정하려면 셀의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하거나 수정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엑셀 시트에서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쭉 블럭 설정을 잡아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셀 서식 보면 여기서 보호에서 잠금 속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잠금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검토해서 시트 보호라고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자, 시트가 보호가 됩니다. 어때요? 변경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금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트 보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셀 안에 내용을 갖다 뭐 한다? 변경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시트 보호 해제. 그러면 해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의 돼 있죠? 이름 정의. 자, 내용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름 정의. 이름 정의는 블록으로 지정한 부분을 특정한 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갖다가 이름으로 지정하는 거고, 이름은 기본적으로요, 절대 참조라는 거, 절대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다. 이름 정의 시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거,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정의된 이름은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름 정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름 정의. 자, 이름 정의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 부분을 갖다 이름을 정의할게요. 이렇게 블럭 설정 잡고 여기 이름 상자에서 여기서 판매 수량 하고 엔터. 그러면 이름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딱 눌러보세요. 판매 수량이라고 이렇게 있죠?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 이름을 정의해 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는하고 썸 이렇게 가로 열고 판매 수량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뭐가 된다? 판매 수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면 이 부분을 갖다 절대 참조. 항상 그 부분을 참조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정의를 절대 참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 정의를 갖다가 이제 이거 지우려면은요,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판매 수량이라고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을 갖다 뭐 한다? 삭제해서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입력과 관련된 내용들, 뭐 이름 정의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자,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로 많은 응원들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